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10월 1일 방송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께서 저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글들 최신 순서대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ONG 종민 0211님 지금 합의금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쭉 읽어볼게요. 사회초년생인 30대 남성 2년 정도 영업직을 하셨고요. 음주운전은 초범 2019년 9월 23일 저녁에 음주 후 앞차량이 급정지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났네요. 뒤에서 앞을 박은 거죠, 앞차량을. 남편분을 불러서 진술도 작성 후 귀가했고 농도는 0.167 사직서 제출하셨고요. 아이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와 피해자 남편분 두 분에서 만나셔서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 쪽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셨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50만원, 200만원을 말씀하셨다. 저희 집 형평산 돈이 많은 집이 아니다. 500만원은 많다. 그러니까 피해자 쪽은 500만원 내놔라. 우리 가해자 쪽은 150, 200, 그러니까 350 정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해결된 것이 없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지금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합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합의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금액이 안 맞으면 못합니다. 피해자 쪽은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1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400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못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 공탁 제도도 그렇게 쉽게 공탁이 활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탁 제도를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400선에서 500, 350이니까 중첩은 425지만 어쨌든 400이나 425 정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말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갑니다. 그곳으로님 2019년 9월 28일 300m 운전하고 도로 위에서 신호대기를 받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사고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알코올 농도는 0.167%가 나왔고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고 서명을 하라는 부분과 어떤 걸 적으라고 이제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다. 서명 안 해도 되냐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운전은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블랙아웃이라. 그 이유는 저는 항상 평소에 대리운전을 불렀고 차에서 대리를 불러놓고 잠을 잤다 이렇게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경찰서에 가서 정신이 들었는데 내가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이때에는 그냥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좋아요. 수사 과정에서 마찰은 혹시 벌금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공무집행 방해까지는 아니니까 그렇게 큰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월요일날 수사받는 날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오면 될까요? 일단은 선처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운전했다는 게 맞다면 선처 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운전한 거 인정하고 거기에 있어서 선처를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고 벌금 같은 경우에는 농도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0.167이면 대략 한 7, 800 정도 700에서 8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끄렁끄렁이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10월 24일 지금 검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음주운전 사건은 아닌데 좋습니다. 실업급여도 저희 노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결은 가능한데 어쨌든 실업급여에 대한 거 이게 부정수급으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친정으로 우편물을 받고 싶다. 이거 우체국 가서요 주소 변경 신청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그 인터넷으로 주소 변경 신청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긴 할 건데 주소 변경 신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우체국 방문하셔갖고 주소 변경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지님 예전에 절박한 마음을 상담드렸었는데요. 네,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을 받았고 벌점도 없고 사고도 없었고 농도가 0.107이다. 조금 많이 나오긴 했네요. 윤창호법 적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도 할 수 없고요. 영업직이라 면허 취소로 회사도 그만둔 상태고 월세도 4개월째 미납됐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데 이거는 사실 벌금을 못 내면 요거는 저도 방법이 없네요. 죄송하지만 빌려서 내든지 노역을 사시든지 카드로 긁든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금을 못 내면 답답한 건 알겠는데 저도 이건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는 사실 눈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신이 내린 이목구비님 9월 29일 아침 7시경 택시업을 3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서 주차해놓은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켜고 대리를 부르는데 대리 호출이 계속 실패되어 마침 뒤에 가벽이 있어서 후진을 1m 이렇게 파킹 후 잠을 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왔군요. 0.130%가 나왔고, 아 그래요. 이거는 사실 저한테 좀 통화를 한번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도를 봤을 때 좀 비관적인데 사연 자체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이 내린 이목구비님은 저한테 통화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29일 음주 뺑소니를 했습니다. 님 9월 29일 1.5톤 화물 트럭을 받고 이른 아침이라 연락할 방법도 없고 해서 기다리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경찰분들이 와서 음주 측정을 했고 0.069%가 나왔습니다. 면허정지 취소 수준이나 2009년 6월경에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했었고 2019년 9월 29일에 음주운전 한 차례 더 발생을 했고 이진아웃 맞죠? 예, 무면허 음주운전이니까. 그리고 경찰관이 화물차 차량 주인과는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경찰에서 연락 따로 준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물론 가서 사죄를 하셔도 돼요. 당사자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진아웃은 적용이 됩니다. 이진아웃의 적용 시점은요 2001년 7월 23일부터입니다. 그 뚜러뻥님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뭐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그지만 이거는 이진아웃 적용이 맞습니다. 자, 허니님님 형사합의 음주운전 사고 난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벌금 800만 원이 나왔고요. 면책금 냈고요. 피해자 한 분은 민사합의 끝났고 한 분은 손목 인대 파열 수술로 6주 입원했다. 오늘 퇴원했는데 형사합의 안 했다. 벌금이 800만 원 나와서 좀 줄여보려고 정식 재판 기다리고 있는데 피해자분이 형사합의 안 하는 식으로 먼저 연락이 왔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몇 통화했는데 자기는 장애가 생겼다. 벌금만 내면 끝이냐는 식으로 괘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피해자가 하네요. 자, 원하는 금액을 말해보라 했더니 560에 합의를 해야겠다. 정식 재판 걸겠다. 너무 당황스럽네요. 벌금이 나왔는데 내면 끝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아요. 내면 끝나요. 네. 벌금 내면 끝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제가 볼 때 물론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레이님. 자, 도와주세요 부탁님. 제가 6월경 음주 뺑소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 주행 중 사람을 치고 도망갔습니다. 자수했고요. 전치 6주가 피해자가 나왔고 합의금 5천만원. 네, 그런 돈 당연히 없겠죠. 5천만원으로 합의금을 달라니. 그래, 피해자가 5천만원 합의금 불러 못하겠다 공탁 걸라고 하셨습니다. 2천만원이 전 재산이라 합의가 잘 이루어진 공탁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고일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공탁이라고 하는 이게 검찰 공탁계, 법원이죠. 법원 공탁계에 가서 공탁,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거, 뭐 주민등록등본, 연락처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걸 공탁계에다 말씀하시고 공탁금을 거시면 돼요. 공탁을 걸어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뺑소니이기 때문에 공탁을 걸어도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너무 많아서 나머지 제가 질문 답변을 못 드린 분들은 죄송합니다. 사실관계 정리하고 질문 답변 못 드린 분들은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시간 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하 117님, 저는 어제 새벽경 차를 타고 가던 중 옆차선으로 바꾸려다가 오른쪽 차를 못 보고 상대차 엉덩이 부분을 박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스쳤습니다. 예, 엉덩이 부분, 네, 재밌는 표현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상대방은 보험사를 부르더니 경찰을 부르더군요. 전 수치가 0.098 나왔고 수치소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는 하지 않겠답니다.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벌금도 기간도 2배가 된다는데 기간을 감면할 방법은 있을까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반성문을 쓰면 효과가 있을까요? 변호사를 고용해도 되고 반성문을 써도 되고 효과는 있습니다. 둘 다. 예, 기간을 감면할 방법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사고가 있어서. 일단 연락 주셔서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하죠. 예, 너무 이제 오래 기다리신 분이 있어서. 수수스님, 앞서 음주운전 3번째 걸렸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생활고 입증 자료나 질병 자료들을 검찰청에 제출하라 하셨는데 시기는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최대한 빨리 경찰청 넘어가자마자, 경찰에서 검찰청 넘어가자마자 최대한 빨리요. 또 검찰청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가요? 민원실을 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죄송하고요. 이번에는 출장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좀 늦게 드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언제든지 유튜브 채널의 게시판이나 저희 카페에, 네이버 카페의 게시판에다가 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민사, 뭐 형사 관계없습니다. 행정 관계없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무료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손해사정사 사무원 자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도 괜찮습니다. 피해자도 말씀하시고 가해자도 말씀하시면 거기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답변 주십시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